진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정혜정입니다. 앞서 강미화 선생님께서 순회교육 관련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순회 수업을 현장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해서 그 위주로 해서 수업을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목으로는 삶을 가꾸는 맞춤형 순회교육 지원 유행에 대한 사례 나눔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업의 순회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이 아이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들 삶을 찾아보기보다는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이제 그 삶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살아내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쌍방의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아이들한테 해주려고만,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무엇을 받고자 하는지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이렇게 아이들이 우는 것도 모르게 열심히만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게 가르치는 데만 너무 열심으로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교사는 가르침으로, 아이들은 이게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참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수교사들은 이게 교사 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 처음보다는 갈수록 성격이 굉장히 급해져요. 이게 저 자신도. 그래서 이게 교육의 변화가 좀 천천히 올 수 있게, 그 다음에 믿고 기다려주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과 이 교육 또한 삶에 묻어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저 또한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배움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서로가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저도 특수학교에서 근무해보고, 그 다음에 특수학급에도 근무해보고, 지금 현재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특수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결정권이 아니라 교사의 주도적으로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소통과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은 삶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물을 때는 의미를 묻고 함께 짜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서로가 결정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수업이라는 새로운 삶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볼 것인가, 삶을 가꾸는 영역에서는 삶을 보는 안목과, 우리가 2015 교육과정에서도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역량을 길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앞서도 말했지만 교사가 중심적으로 교사 주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보고 나눔을 통해서 잘 가고 있는지 서로서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지원해 줄 것인가. 물론 지금은 학교 상황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일만 하고 있지만 주변의 지역사회에서는 학부모들이, 그리고 주변에서는 여러 이웃과 교육 공동체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도우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저는 삶을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그리고 이제 기본교육과정에 그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관리 역량이라든지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역량, 심미적인 감성을 가진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적 역량을 우리 아이들 통합 상황에서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이런 역량을 길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요. 저희가 특수학교에 있을 때 교사 다모임을 실시해 봤습니다. 근데 센터에서도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에 이렇게 하다 보면 수업을 위한 교사 다모임을 하기가 사실은 현장에서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거의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은 교사 다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할 때는 3월 같은 경우는 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에 수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다모임 행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게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할 때는 저희들이 수업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진단평가 관련한 내용 이런 교재 교구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번에 저희 우리 센터에서는 새로 신규 선생님들이 한 3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열정과 패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나가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선배 교사와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니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보완대체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경남특수교육원에서도 이렇게 교육 자료들이 있어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학습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배치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배치대가 있는 것은 특수학급이 미설치대가 있는 학교의 배치 현황 숫자입니다. 그리고 순회교육을 전체 학생이 43명 중에 신청한 학생 수는 23명입니다. 이것은 특수학급이 없는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곳입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유초 중고해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460명 정도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전체적으로 개별화 교육계획 안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공문이나 미설치교에 있는 학교에 처음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나간다든지 해서 개별화 교육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미설치교에 있는 일반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개별화 교육 작성 안내를 공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찾아가서도 개별화 교육 계획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그 삶을 가꾸는 이게 수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에서 삶으로 이어가는 교육 과정 속에서 놀이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놀이 중심으로 삶을 가꾸는 유치원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 달 정도의 수업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본인의 신체를 표현하는 놀이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발달 지체 아이로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는 분이지 생활하거나 그게 1대1 수업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신체 본떠기를 할 때도 처음에는 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 동작으로 실제적으로 해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신체 사이즈만큼 이렇게 해서 색칠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게 하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월 같은 경우에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친구와
가족을 아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한 주에 이렇게 2시간 수업에서 한 달 수업했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을 모아서 이렇게 수업 내용을 짠 거고, 맨 밑에 마지막에 이게 요리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협력 수업으로 그 일반 학급에 있는 유치원에서 요리 수업을 할 때 그 순회 선생님이 지원해서 함께 나가서 수업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게 협력을 하거나 할 때도 함께 수업을 하는 장면들이 수업이 잘 안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소통을 하고 함께 가서 수업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요리 수업도 즐겁게 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수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언어가 한글이 미해득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외에 뭐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게 또래들과 어울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좀 있지만, 그리고 언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한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원격 수업을 마치고 이게 이제 원래 수업으로 들어봤을 때 첫 만남에 올해 1학년에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수업을 들어가니까 저를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스크로 자기 얼굴을 처음에 전체를 다 가린 좀 약간 어색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게 첫 수업은 제가 2시간 수업을 연강을 있게 하면서 했는데 자기가 가져온 보온 물병으로 저희를 살짝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본인은 다른 것보다는 이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는 걸 이 아이는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글자를 거꾸로 쓰거나 그 다음에 회개하게 다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오른쪽 이렇게 써 나가는 거잖아요. 왼쪽에서 써 나오든지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써 올라오든지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아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로봇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만나고 마지막에 갈 때는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가서 지금은 현재는 수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이제 나타내는 삶으로서는 어떻게 했냐면 인사하거나 상대방과 친구가 인사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막대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요런 놀이로 이렇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글자를 쓰게 해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자료에 있어서도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 자기 주변에 있었던 것을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 공부에 있어서도 글자 카드나 그림 카드나 글자를 계속 쓰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낱글자로 해서 사용하거나 글자 쓰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하여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낱글자를 잘라서 하나하나 붙여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학습에 도움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책을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읽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글자를 따라 읽거나 보고 읽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차츰차츰 하면서 이렇게 책 아래에 오늘은 읽은 거, 잘 못 읽은 거, 그러니까 잘 모르는 글자 같은 경우는 사인펜으로 색칠해 가면서 읽어보니까 어제 내가 읽었던 거,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거, 이런 것을 잘 표시해서 읽으면서 글을 읽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쓰는 걸 싫어하다 보니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따라 읽게 하거나 상대방은 이 책을 한 권을 읽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본인은 이게 한문 줄을 꺼보고 또 읽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나오는 순서 이야기를 그림으로 활용해서 낱글자를 써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수업으로 국어 수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우리 그 센터에 있는 그 중등 이렇게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인드맵이나 맨 처음에 라포 형성을 할 때 보드 게임으로 라포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빨간머리 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글자가 많은 것을 읽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화나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나를 표현하는 글을 짓거나 그 다음에 자기 글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중학교까지는 자기를 나를 알 수 있는 국어 중심을 했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 순회 교육으로서 지역 사회를 알고 지역을 알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리 쪽으로 이게 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주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제주도의 역사, 지리, 기후 이런 것을 쭉 수업을 전반적으로 다 열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해서 거의 마지막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역사 여행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학, 고등, 중고등까지 이렇게 수업을 3과 이렇게 연결되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3명의 아이들을 매주 주 1회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저희들은 이제 어려운 점들을 부모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두서없이 이게 순회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이렇게 하다 보니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 장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장소들이 저희들이 현재 수업을 나가고 있는 학교의 수업들을 대략 이렇게 찍은 장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넓은 좀 공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을 갈수록은 도서관을 주거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담실을 주거나 어떤 교실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제언을 하자면 이런 순회 교육을 하는 데서도 질 높은 순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각 극간에 맞는 특수교사들이 배치되어서 알찬 순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